제목이 좀 이상하죠. 오류에 담긴 붓.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다니다 보면 제가 굉장히 이 한자, 글자에 특히 편액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이렇게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들이 좀 있는데요. 이 글씨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써졌는지, 누가 썼는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되게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그 문화, 역사 이런 게 꽤 많아서요. 근데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가끔. 가끔 보면, 우리가 알던 한자하고 좀 다르네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일부러 틀린 건지 아니면 원래는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건지 틀리게 생각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8분 칼럼의 하나의 테마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피서산장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청도 열하일기의 그 현장, 피서산장 입구에 가면 피서산장이라는 글씨가 써 있거든요. 이게 피할 피자인데 이게 더위를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매울 신자거든요. 매울 신자인데 이게 강희제가 1711년도에 쓴 글씨인데 아래쪽에 획이 하나 한 획이 더 추가되어 있는 거죠. 네, 추가되어 있죠. 되게 이상하죠.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잘 살펴보면 이게 옛날 그 소전, 그 전서, 거의 기원전 시대의 그 글씨체들에 보면 지금 피서산장이 잘못 쓴 거라고 생각하는 글씨와 똑같은 글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이렇게 변해왔던 거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어떤 획을 더 가일수한 게 강희제가 이 중원,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도읍을 정하고 순치대 다음에 황제가 되고 나서 굉장히 그 영토 확장들을 많이 하면서 각 변방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장악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치국 정책, 치국 전략의 의지 뜻을 여기에 표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가요수여서 소개를 드렸고요. 재밌는 거는 우리의 박지원, 열하일기. 그리고, 그러니까 박지원은 1780년, 권륭제 그 칠순 그 전체 그 열하로 갔고요. 10년 후에 유득공, 박지원의 제자죠. 유득공도 갔었습니다. 가서 이 피서산장의 이 글씨를 보고 간단하게 느낌을 책에 기록하죠. 실온신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 이런 거고요. 유득공도 독특하다. 뭐 이런 의미들을 독특한 걸 숨기고 있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는 이 사람들이 더 설명을 하고 있죠. 대략 보면 이게 피서산장 입구인데요. 여정문이라고 있습니다. 여정문에 가운데 한자가 있고 네 개 민족의 언어로 다 이렇게 병기되어 있습니다. 만주어, 몽골어, 티베트어, 그리고 위그르어. 이 민족들 당시에 가장 그 강력했던 변방 민족들이죠. 한족을 제외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 민족을 아우르는 청나라의 당시의 영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 방책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박지원과 유득공도 그거에 되게 두려워했던 그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글을 남기죠. 네. 그래서 이왕 피서산장에 왔으니까 좀 들어가 보면 피서산장 재밌는 게 편익들이 많습니다. 단박경성. 단박이란 말은 제갈량이 아들에게 제갈첨이죠. 제갈첨에게 쓴 책인 계자서에 나오는 말이고요. 뜻은 뭐 살펴보시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 경직 장락도록에서 여기 병풍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뭐 이 그림으로는 보기 어렵겠지만 163명이나 되는 농부들이 이렇게 밭을 갈고 뭐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사지서옥이라고 있습니다. 피서산장 안에 역경이 나오는 말인데 군자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인데 네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 장, 유, 강 뭐 이런 겁니다. 옳고 그름도 판단해야 되고 단호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을 뭐 저기 이렇게 숨기지 말고 뭐 이런 등등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말로 이렇게 썼고요. 강희제가 다 쓴 글들입니다. 그리고 연파치상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한자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근의 어떤 공기가 맑고 청아하고 뭐 상쾌하다 이런 의미만 그냥 가지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연파치상 이 전각이고 이게 중앙이고 왼쪽 편 서쪽 서남각이라고 하는데 서남각에서 한풍제가 사망을 했죠. 네, 한풍제가 사망을 했던 그런 장소여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비림, 예, 서안에 가서 혹시 이 비림을 가보신 분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서안에서도 한 두 달 정도 살면서 비림을 한 몇 번 갔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곳입니다. 글자가 너무 많은 거죠. 예. 비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비림 이렇게 글씨가 그 청나라 말기에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이 유배 중에 쓴 겁니다. 아시겠지만 임칙서는 영국의 아편 공략에 대해서 광저우에 가서 아편을 다 불태우고 거기에 왔던 영국군들을 몰아낸 그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나중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아편 전쟁에 패배하면서 그게 책임을 지고 이리 우르무치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지금 현재 자치구의 수도인 우르무치에서 한참 더 서쪽으로 가면 러시아 변경 쪽에 이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배를 가는 곳 중에 서안을 거치죠. 시안을 거쳐서 남긴 글씨입니다. 이 삐침이라고 부르죠. 삐침. 여기 삐침을 그 별자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하는데 중국말로는 피예요. PIE 발음 병음이어서 되게 재밌는 그런 삐침인데 이 삐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그 속되게는 일반 서민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억울함을 때문에 글자를 하나 안 썼다. 또는 자기가 이제 누명을 벗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가해수하겠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강의자전이나 이런 데 보면 이체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체자. 그러니까 서로 같은 글자라도 당시에는 서로 다른 이체자들이 많았었거든요. 많았었기 때문에 아까 그 피서산장의 피자도 강의자가 썼던 것도 일부러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가해수한 것도 원래 그 고문들에 있었던 글씨들을 이 사람들은 같이 배우고 있었다는 거죠. 비림에 들어가면 비림의 석대 효경이라고 있습니다. 당현종이 태자를 시켜서 쓴 이렇게 그 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쓴 비석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국보급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16국 시대 흉노족이 세운 호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라죠. 하나라의 그 성막, 돌로 만든 이 말이 하나 있고요. 거의 국보급이고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비림의 이제 상징물처럼 두 개를 좌우에 이렇게 딱 설치해놨는데요. 당예종 시대 711년이죠. 그러니까 경운이란 말은 당예종의 그 연호입니다. 연호. 경운 시대에 만든 당경운종. 이게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되게 예뻐서 뭐 이게 설명하면 뭐 글자도 붙어 있어서 되게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제가 기사도 쓴 적이 있지만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타종한 소리가 한때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의 북경에 있는 그 라디오 방송, 중앙 라디오 방송의 제야의 종소리, 거기에 종소리로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서안에 가면 아름다운 이 종루가 있죠. 그리고 관제조묘입니다. 관우의 고향이죠. 하이조우라는 곳, 산시성 서남쪽 끝에 있는 하이조. 지난번 그 삼국지 뭐 등등등 이야기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부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인자에 그 삐침을 세 개를 넣은 거죠. 이게 뭐그 도원결의를 상징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지탱한 거죠. 한 나라를 어떤 이렇게 에 대한 어떤 충성을 다짐한 사람들,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집단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이렇게 가해수를 하는 경우들도 편액들에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하이저우의 관제묘의 최고의 그 편액은 걸륭제가 쓴 신용이죠. 그러니까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용기, 정말 신통한 용기, 용맹한 장수, 관우에 대한 예찬이고요. 베이징에 가면 법원사라고 하는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베이징 시내에도 사찰이 많고 옛날에 원나라 때는 되게 많았었죠. 그리고 외곽에도 사실은 사찰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베이징 시내에 현존하는 사찰 중에 그래도 가장 권위 있다고 하면 법원사 이렇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많이 찾아가지는 않는데
당나라 때 처음 만들어진 그런 사찰이고요. 거기 관음전에 들어가면 관음보살 뒤에 편액이 하나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 관음보살 상이 걸려서 잘 안 보이지만 이 존자의 제3액인 아래로 내려 걷는 글씨 이거를 생략했어요. 생략을 해서 이게 되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옛날에 아주 이것도 고체에는 고대에는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제3액이 없는 거죠. 이게 윈멍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후베이 우한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윈멍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수호지라고 하는 그 지명입니다. 지명. 수호지. 수호지라고 하는 지명에서 1970, 80년대 이게 발굴된 진간입니다. 여기서 진나라 때 그 어떤 죽간이 엄청나게 많이 발굴되고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지난번 진승과 오강의 밀란 이야기 할 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마천 사기가 상당 부분 허위임이 이 수호지의 진간으로부터 많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필체로 보면 이렇게 삼액이 없기도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난징 옆에 양조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주죠, 양주. 양주에 가면 남북조 시대 때 유송, 송나라죠. 송나라가 만들었던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서령사였는데 이게 이름들이 바뀌어가지고 대명사가 됐고요. 대명사라는 게 됐고 당연히 그 명나라 때는 명자를 못 썼겠죠. 이게 청나라 때 대명사로 바꾼 겁니다. 청나라 때 바꾼 건데 중국의 10대 사찰, 8대 사찰 안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사실은 그 불교 사찰입니다. 여기 가면 뭐 다른 것도 많지만 평산당이라고 하는 조금 자그마한 그 정각이 하나 있습니다. 정각. 이게 이제 북송시대 구양수라고 아시죠? 양수가 양주 태수로 왔습니다. 태수로 와가지고 이 양반 워낙 술 좋아하는 양반이어서 그 부근이 호수도 있고 막 수풀이 좀 우거진 그런 공간이거든요. 거기 평산당을 만들어가지고 놀았는데 그때 그 이후에 광서제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죠. 청나라 말기에 양강 총독으로 가던 유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주를 들려서 여기 보시면 풍류완제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보시면 유는 이 구양수가 놀던 이 풍류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제자는 실제라는 말입니다. 실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류의 위에 있는 이 점을 떼가지고 제자에 넣은 거죠. 이걸 이제 풍류완제라고 부르는데 의미는 금방 이렇게 직관적으로 들어오시죠. 정말 그 청나라 말기가 되면 얼마나 이 나라가 촉직발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실제를 염두에 두고 나라를 이제 통치하고 뭐 하여튼 그런 염원을 담은 양강총독의 글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황산 밑에 가면 휴즈문화가 있는 곳인데요. 황산 밑에 가면 탕외, 당월이죠, 당월에 가면 중국에서 유일한 그 여성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여성. 이게 포시 집성촌인데 포계운이라는 사람이 1805년에 청의당이라고 하는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조상들 사당, 보통 대부분 남자들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포시 집안의 7명 정도 되는 아주 유명한 그 여성들을 이렇게 봉공하는 그런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청의당인데 의자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한 일자에 대한 그 대자 아닙니까? 대자. 일차심. 그러니까 그 초기에 먹었던 마음 또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2번 마음을 먹지 않는 뭐 이런 의미를 갖는 뜻으로 청의당이라고 이름을 쳤다 하고요. 이제 청의당 이렇게 써 있는 사당인데 사당 우측에 보면 편액이 하나 딱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효양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은 그 정절이죠. 정절을 지키는 거고 효도. 그러니까 여성이 갖춰야 돼. 이렇게 봉건 시대 때 여성이 갖춰야 될 2가지 큰 그 미덕, 정절과 효. 이거는 완벽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게 청나라 말기에 그 증국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쓰면서 이게 두 양자에다가 가위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구자처럼 보입니다. 구할 구자죠. 그러니까 여성이 정절과 효를
구하는 데 있어서 완벽을 기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 이 사당 뒤쪽에 있는 게 보통 이제 침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침전에 딱 가면 이렇게 복과 운잉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써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 청의당을 만든 포계운이 썼을 것 같은데, 복과 운잉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로부터 이루어진 그러니까 여성들이겠죠. 그 복이 아주 오랫동안 가라는 의미죠. 이게 잉자는 팔대손을 이야기할 때 팔대에 걸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잉입니다. 그래서 잉손하면 팔대손이 되는 거죠. 이게 자세히 보면 복 아자가 있습니다. 아자에 왼쪽과 오른쪽이 원래는 이게 딱 붙어 있는 건데 그걸 가운데를 딱 끊어놨어요. 그 의미는 소아를 버리고 대아, 집안, 아니면 남편 뭐 이런 걸 위해서 큰 대아를 위해서 어떤 대를 잇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졌죠. 네. 한 5분 쉬었다가 1교시 영화 촬영지로 가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